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고려 시대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려의 정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었죠, 저번에. 오늘은 이제 조금 세세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포인트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고려는 태조 때 개경과 서경 때 개경과 서경의 학교를 설립했고, 국자감이에요. 고려의 이제 중앙교육기관은 성종 때 국자감 교육기관 설치했고, 지방에는 이제 향교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향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뭐 지역마다 향교가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러고, 이제 학교랑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외우기 쉬울 거예요. 다만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국자감은 중앙이고 향교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라는 거, 요거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립교육기관이 발달됐어요. 이제 고려 때는 최충의 문헌공도, 문헌공도 등 42도 육성에서 네,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저 오타 같은데 이제 관악이 위축됐어요. 관악이에요. 이거 관악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관악진흥책이 숙종이 국자감을 강화하고 이제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약해져가는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숙종의 이런 정책이 있었고, 예종은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 관악 칠제 양형고 설치, 요런 작업을 해서 관악을 진흥하려고 했는데, 사실 관악 진흥책이 있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뭐 요거는 알아두면은 이제 시험에서 요런 지역적인 거를 물으면은 그냥 좋은데, 사실 요런 거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균관 때 국학을 이제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민학 때 기술학부를 없애서 유교 전문 교육기관을 바꿨다는 거. 이제 성균관으로 개칭했다는 거고 기술학부 없었다는 거는 간간히 나오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봉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김보당의 나는 무신정권 타도가 의종보기를 주장하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조이총의 나는 이제 중앙무신들에게 항거하여 일어난 봉기고, 망이망소의 나는 공주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신분해방을 주장하며 이제 봉기를 했는데, 이 공주명학소가 이제 명학소가 현으로 승격돼서 향부국소가 해방되는 기회가 됐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망인망소이가 신분해방까지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곡이고, 김삼이 효심에 나는 운문초전이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이거 운문초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부흥을 표방하면서 일어난 봉기예요. 이제 여기 이 무신진권기에 일어나서 봉기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었고요. 만적에 나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주도했는데, 이 만적이 신분해방을 넘어가지고 정권 탈취까지 이제 도모를 했었어요. 이 봉기를 통해서. 결국 진압이 됐죠. 네, 여기서 망이망소의 난하고 만적의 난이 좀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봉기 중에서 얘네의 설명만 주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어느 집권인지를 특징을 또 맞추라는 그런 식으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봉기들이, 무신집권기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기구. 이제 요거는 이제 주요기구인데, 이건 어느 주요기구냐? 이제 무신정권 때 주요기구예요. 무신정권 때 난이 일어났던 거고, 이제 무신정권 때 주요기구들인데, 중방은 무신정권 초기에 고위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고위무신들의 회의기구였고, 근데 이 중방에서 최씨정권이 잡으면서 교정도감으로 회의기구가 바뀝니다. 최충원이 국정총괄기구로 설치했고, 최고권력기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최씨정권 이전은 중방이고, 최씨정권 이후에는 교정도감. 그 도방과 정방이 있는데, 도방은 무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이고, 경대승 사후 폐지되었다가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고, 항상 그렇지만, 네, 알아두시면 시험에 저런 거 물어보면 좋고, 아니면 안 나오면 말고. 정방은 이제 인상이동 기구예요. 도방과 정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최후집에 설치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최후집에 정방을 설치했다 중요하고, 서방은 이제 문학적 소양, 행정 실무 능력을 가진 무신들을 등용해서 정치적 자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권문세족이에요. 원간석기에 이제 권문세족, 이제 얘네가 이제 지배층으로 있었고, 원의 내정간석기구로 정동해성 이문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 중심 변발과 호복 유행했었고, 친원 세력이 주로 권문세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간석기니까 당연히 원에게 샤바샤바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권력을 잡았겠죠. 결혼도감이 이거 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을 공료로 징발해가지고 원나라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여자들을 강제로 이제 원나라로 시집을 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조혼을 성행했어요. 이름 그대로 결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혼도감이라는 이름이 딱 혼인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이제 영얼고리를 지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나아요. 결혼도감을 통해서 고려의 처녀들이 공료로 징발됐고,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리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수용을 했어요, 신진사대부는. 그래서 권문세족으로 인해 여러 폐단이 생긴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온건파하고 이제 급진개혁파, 이제 혁명파로 나눠요. 급진개혁파라고도 하는데, 온건파는 이제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죠, 일편단심. 이제 고려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계획을 주장했던 게 온건파 사대부예요. 혁명파 사대부는 이제 새 국가 건설, 역성혁명을 주장하였고 전면적인 개혁을 찬성했고 가정법을 실시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온건파하고 혁명파하고 이제 사대부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엔 온건파 사대부들이 암살당하고 수청당하면서 네, 혁명파 사대부가 결국 승리를 했죠. 그래서 조선이 세워진 겁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만약에 온건파 사대부들이 네, 계속 이제 잡았다면은 조선은 안 세워졌겠죠. 하지만 이제 혁명파 사대부가 결국에는 네,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은 이제 고려 침입한 홍건적과 외국 격퇴 과정에서 성장하게 됐고 대표적으로 이 신흥무인 세력이 이성계가 있죠. 자, 외적의 침입. 외적의 침입은 이제 1차, 2차, 3차로 있는 거란, 그리고 이제 거란, 그리고 여진, 몽골, 그리고 홍건적도 1차, 2차 외부 침입 이렇게 해서 고려는 외국 침입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받은 나라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살펴보자면은 거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1차 때 성종 때 침입을 했는데 이때는 서희가 외교談판을 해서 강동 육주를 회복했어요. 2차 때는 남규가 흥하진 전투에서 격퇴를 했고 이때 이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불교를 하다 보니 불교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거란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글자를 새긴 게 초조대장경이고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으나 몽골 침입 때 소실됐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나와요. 이거 문제 나옵니다. 거란 침입 막기 위해서 이제 썼으나 몽골 침입 소실이 돼서 결국엔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거죠. 몽골 때 한 번 더 몽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주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을 또 만들게 됩니다. 거란 3차 때는 강감찬이 기주대책으로 막아냈고 이 침입의 결과로 개성의 나성, 국경의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 이제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결문관을 조직하게 되고 예종 때 윤관이 여진을 토벌, 동북 구성을 이제 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몽골도 침입을 하고 몽골은 이제 뭐 알죠? 이제 원간석기 있었고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로 살리사를 사살하고 충주 다인철소 주민의 항쟁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한테는 또 홍건적도 쳐들어왔는데요. 홍건적에 많이 있었고 1차는 이제 서경이 함락되었는데 이광실 등이 격퇴를 했고 2차는 또 개경이 함락되어 안동 북주로 피난을 갔는데 이성계 이광실 등이 격퇴를 했습니다. 우왕 때는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진포대첩과 항한대첩이 있었어요. 이제 그 유명한 화포 채무선. 네. 채무선이 화포를 사용해서 진포대첩을 이제 해서 외구를 막았고요. 이성계가 외구의 격퇴를 항한대첩에서 또 합니다. 역사서는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역사서 쪽도 이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역사서 이거. 초기는 잘 안 나오는데 초기 때는 고구려 계승 의지를 표방한 게 많아요. 이제 왕교실록, 칠대실록, 속편년 등을 총재했는데 얘네들은 현존하진 않습니다. 지금 기록에만 남아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중기 때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 신라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었고 삼국사기가 이제 김부식이 저술했는데 이 삼국사기가 신라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됐어요. 신라 이제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되었는데 김부식은 이제 약간 사대부 그런 사대주의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뭐냐면은 중국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국이고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좀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 거의 이제 그거였으니까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의 문화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중국이 우수하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에 비해서 약간 하등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약간 있는 게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조금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삼국사기는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예요. 삼국사기가. 그래서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쪽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 사료나 이런 거 해석은 삼국사기에 의존하는 게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기전체 서술입니다. 기전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서 서술에는 편년체하고 기전체가 있는데 편년체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 게 편년체고요. 이제 해년자가 들어가 있죠. 편년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게 편년체고요. 기전체는 봉기, 열절, 지 등으로 구성하여 서술하는 역사 서술의 체제입니다. 고대 설화를 비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부식은 사대주의다 보니까 이제 설화 같은 거는 다 쳐냈었고 신라계승 의식을 좀 표방하고 있는 게 삼국사기의 특징입니다. 역사서는 이제 후기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비판하고 전통문화를 강조하였었고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제 고구려 동명왕편에 대해 이제 동명왕에 대한 영웅서 사실 이름부터 동명왕편이잖아요. 주몽 이름부터 동명왕편이기 때문에 동명왕에 대한 영웅서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유명하죠. 이것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헷갈리시는 거 맞는데 사기는 역사사자를 써요. 삼국사기의 사자는 역사사자를 써서 역사서고 삼국유사는 남을 유자의 일사자예요. 즉 남겨진 일이란 뜻입니다. 잠깐만 말씀 샀잖아. 헷갈리네 갑자기. 잠시만요. 삼국유사가 삼국유사가 일사자 맞네요. 일사자 맞네. 그러니까 남겨진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들을 기록에 있는 모든 일들을 수록을 한 거고 불교 중심으로 고된 민간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는 역사서기 때문에 이제 민간 설화나 그런 신화 같은 거를 수록이 안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외우세요. 어쨌든 삼국사기는 네, 이제 역사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약간 김부식의 사대주의 면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설화나 이런 거는 절대 수록되지 않았고 유사는 이제 불교 중심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서나 단군시나 이런 게 수록이 되어 있고 기사본말체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기사본말체. 얘는 이제 약간 기사본말체는 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옴니버스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기사본말체 서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왕기는 단군부터 시작되는 역사 서술. 네,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했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 발해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단 제왕기는 이제 문제가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절대로 역사서에 이름을 주지 않아요. 역사서에 이름을 주지 않고 그 역사서의 특징을 이제 아니면 내용을 일부 발췌해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보통 이제 운을 띄워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럼 제왕운기입니다. 얘는 운을 띄운다. 그러니까 제왕운기에서 운자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실제 문제 풀 때 운을 띄운다 하면 제왕운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절. 이제 절은 안동 복전 공정사 극락전 주심포 양식인데요. 얘는 주심포 양식과 부심포 양식이 있어요. 일단 주심포가 뭐냐면은 이제 공포가 기둥에만 있는 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이게 주대다 할 때 주가 아니라 주요하다 할 때 주가 아니라 기둥주자예요. 그러니까 기둥에 심이 있는 거죠. 기둥에 심이 그러니까 그 심이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이 공포가 자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주심포 양식의 주는 기둥주자고요. 그러니까 심이 기둥에만 있는 거예요. 그 심을 이제 공포라고 그러고 이 공포가 그러니까 뭐 하는 애냐면은 처마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머리에 짜맞춘 나무를 이제 공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부분이죠. 공포가 처마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중요한 공포가 기둥에만 있으면 주심포 양식입니다. 이 안동 국정사 극락전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목조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됐다. 연존 부석사 부량 수정. 얘도 주심포 양식이고요. 배흘림 기둥이 특징입니다. 예산 수덕자 대응전. 얘는 얘 주심포 양식이고 얘는 단아하면서 세련됨이 특징.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서 사진으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불상. 자, 좌상. 일단 좌상이 있고 입상이 있는데 당연히 앉을 좌자 서얼입자죠. 앉아있는 게 좌상이고요. 서있으면 입상이에요. 일단 얘네는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아, 앉아있네? 그럼 일단 무슨 자상이겠구나. 서있구나? 무슨 입상이구나. 가부자구나. 네, 가부자구나 하면 일단 알죠. 반가상이거나, 이제 뭐 그런 거. 반만 가부자를 하고 있구나. 반가상이구나. 자, 하남, 하사, 창동, 서과, 열의 자상. 이제 고려 초에 대형 철불이었고, 지방 호조과 연관이 있다. 일단, 고려 초기에는 이 불상의 크기가 클수록 지방 호족의 세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신라 후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방 호조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이고, 얘는 의상이 지은 부석사에 존재하며 신라 양식을 계승했고요. 논상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얘는 고려초 불상, 소족들의 지원으로 지방색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용미리 마이의 물입상, 얘도 고려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를 했어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인데 얘는 바위에 옷주름과 손조가 붙여버리만 이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위에다가 말 그대로 새겨 넣어 이제 덧붙여서 이제 넣은 거죠. 이것도 특징입니다. 자, 인물, 고려시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최승로는 유명하죠. 시무 28조, 성종 때 시무 28조 건의했고요. 성조 때 5조 정적평 올렸습니다. 서희는 이제 소선영과 단판, 외교 단판 지어서 강동 육주 획득했다는 거 계속했고, 윤관은 숙종 때 별물관 창성까지는 앞에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진족 토벌로 동북구성을 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해요. 동북구성 중요하고, 묘청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일어났으나 실패했다고. 고려 중기 승려고 인종에게 서경천도를 주장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결국 이 인종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실패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이 결국 김부식에 의해 제압을 당합니다. 일단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난하고 되게 이제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똑같이 인종 때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둘이 이제 둘의 내용을 선택지에 내가지고 문제를 좀 꼬아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서경천도가 나오면은 묘청이고, 일단은 이자겸의 난에서도 금국정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묘청도 사실 금국정벌은 똑같이 주장했었어요. 이게 좀 이제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이자겸도 솔직히 금국정벌을 주장했었고, 묘청도 이제 금국정벌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서경천도는 얘만 있거든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서경천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묘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천과 진울,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좀 다르거든요. 종교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게. 의천은 이제 화엄종 사상, 이제 원효가 있었던 화엄종 사상을 계속 이어오는 거고, 불교 통합을 그러니까 화엄종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통합을 시도했던 게 의천이에요. 국정사 창궐, 천태종 창씨, 의천 천태종이죠. 이건 한국급인데 굉장히 위인들이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의천 천태종 창씨. 자, 여기서 얘 주장하는 게 교광겸수 내외경전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교광겸수 내외경전. 이게 되게 헷갈려요, 둘이. 교광겸수 내외경전을 주장합니다. 의천은.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화폐 사용 주장했고, 신편 제교, 제종, 교장, 총족, 교장, 속장경 가능. 이거는, 무진장 중요해서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자, 진울. 이제 사실 둘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수신사 결사운동, 조계종, 진울 이제 조계종이죠. 정해상수 도노조수 주장했는데, 이 정해상수와 도노조수는 누구나 수선을 하면은 미륵불이 될 수 있다. 수행을 하면은.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수행을 하면은 나도 미륵불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조계종이고요. 이제 고려시대 탑은 이제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고려 초기 대표적인 석탑에 고구려 석탑 양식의 영향을 받아 건립이 됐습니다.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송의 영향을 받았고 팔각형 모양으로 축소된 탑신부가 특징이에요. 배경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고 배경에서 경복궁으로 옮겨갔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평양 월정사는 송의 영향이고 배경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둘이 같은 중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헷갈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은 이제 고려는 말 그대로 고려청자 되게 유명했죠. 그 중에서 이제 상감기법을 쓰는 상감천자가 유행했었는데 그릇의 표면을 긁어서 하얀 흙을 넣고 무늬를 낸 게 바로 상감청자입니다. 12세기 중엽부터 상감법이 개발되었고요. 양류관음도 그리고 그림이에요. 1300년도 이렇게 고려시대 예술작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시대는 이 정도만 보기로 하고 다음은 이제 조선전기로 제가 지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꽤 길어요, 진짜. 조선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